치과의원 기여하고 있는 이석호 집사입니다. 이제 수련회를 통해서 이제 반가운 얼굴을 뵈서 좋습니다. 목사님하고 또 회장님도 뵈니까 참 좋은 것 같아요. 귀하신 분들 뵈니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사모님께서 부탁하셔서 제목이 노인 구강 관리 이런 제목으로 부탁하셔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식사 시간 다음 그래가지고 졸리실 수도 있는데 편한 마음으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구강 관리는 본인이 열심히 관리해야 되는 것도 있고요. 또 본인의 힘으로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치과 의사하고 같이 협력을 해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게 보면 문제가 이제 치과는 많은 사람들이 공포를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취부터 일단 굉장히 아프거든요. 그리고 또 이렇게 공식적으로 얘기를 잘 못하시니까 경제적인 사정 때문에 치료를 못하는 경우도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차일피 미루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공포는 저도 그래서 좀 통증을 줄이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은 노력을 하는데, 무통 마취라고 해가지고 그런 것도 써보기도 하고 수술을 하고 난 다음에 진통제를 또 이렇게 놔드리기도 하고, 약도 아주 센 걸 스테로이드 계통이 진통 효과가 좋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쓰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제적인 사정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는 이제 보험 제도가 아주 잘 돼 있으니까 다른 나라에 비해서 그래서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고가의 치료비가 드는 현실이지만 임플란트 같은 경우는 65세 이상이면 2개까지는 보험이 적용이 됩니다. 평생 2개까지요. 그 다음에 틀리도 65세 이상이면 이제 보험이 적용이 돼서 하나당 한 45만 원요? 그 정도 본인 부담을 내시면 이제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안타깝게도 2개까지만 임플란트가 적용이 되고요. 틀니 같은 경우는 7년에 한 번씩 보험이 됩니다. 그래서 7년이 지나면 그 전에 보험을 하셨더라도 또 다시 보험 적용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차일피를 미루는 경우가 있는데, 최근에 이제 치매 걸리신 분이 있어서요. 치매를 걸리셨는데, 또 식사하시는 것이 불편해가지고 치과에 오셨는데, 그분이 치매하시기 전에는 아주 쉽게 치료를 할 수가 있었거든요. 근데 도저히 치료를 할 수가 없습니다. 치매 걸리신 분은 물이 조금만 들어가도 참아내지 못하셔가지고 주소기까지 다 들었는데 좀 안타깝더라고요. 조금만 더 일찍, 그분은 경제적인 사정이 없는 거 아니었는데 그런 안타까운 점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기억나는 독일 환자분이 있었는데 아주 특이한 분이었어요. 휠체어를 타고서 치과에 왔습니다. 그래서 틀니를 해드렸어요. 틀니를 했는데 이제 얘기를 주고받고 갔다 보니까 그분이 이제 최근에 오토바이를 타셨대요. 이제 60대 이제 환자분이셨는데 오토바이를 타다가 경사길에서 경사길에서 갑자기 공중으로 날랐대요. 오토바이 타다가. 근데 정신을 잃었는데
그 헬기, 응급 헬기를 타고 이제 대학병원에 왔어요. 그래서 와가지고 이제 다리뼈가 다 산산조각이 난다 봐요. 그래서 이제 절단을 한다고 휠체어 타고 이제 치과를 오셨는데 그분이 하는 말이 아주 인상적이었어요. 자기는 지금 다리가 없어서 못 걷는 것보다 지금 틀니를 분실해서 못 먹는 게 더 대단하다. 그러더라고요. 예, 물론 이제 그건 특이한 분이었으니까 그랬을 수도 있지만 그만큼 이 주강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치아에 대해서 보면은 이렇게 사람까지 하면은 8개 번호가 있죠. 이렇게 빠르죠. 네. 8개인데요. 예. 근데 보통 사람은 2로 치지는 않습니다. 예. 그래서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이렇게 7개가 정상이고요. 이렇게 보시면 월, 화, 수, 목, 금, 토, 일 7개. 그래서 7, 4, 28 28개가 있으면 다 있는 겁니다. 예. 그리고 보면은 여기 이제 세 번째가 이제 송곳니라고 하는데요. 송곳니. 이 송곳니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이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게 송곳니입니다. 그래서 각 나라마다 이 치아를 부르는 용어가 좀 다른데요. 송곳니는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말도 뾰족하니까 송곳니라고 부르고요. 미국은 이제 캐나인이라고 해가지고 어원을 찾아보니까 개라는 뜻이에요. 캐나인. 예. 개하는 특징이 이렇게 뾰족한 송곳니. 그래서 이제 캐나인이라고 그러고 독일 같은 경우가 좀 특이합니다. 독일은 송곳니를 어떻게 부르냐면 액잔이라고 부르는데 액잔. 짠이 치하고요. 액이 뭐냐면 액계라고 해가지고 모퉁이라는 뜻이거든요. 모퉁이. 이렇게 꺾어지는 건물에 모퉁이 있잖아요. 모퉁이 지점에 있다고 해서 액잔이라고 부르는데 여기 보시면 여기 이렇게 직선 D자로 보시면 이렇게 모퉁이 정도에 있어요. 송곳니가. 그래서 이거 액자리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람이 같은 경우는 한 20살, 19살, 20살 정도에 이제 이가 아주 늦게 맹출이 되거든요. 그러면 아주 통증을 수반을 한다고 해서 이성을 아는 나이, 그때쯤 난다고 해서 사람이라고 이름을 붙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자로는 지치라고 하거든요. 지치. 그러니까 지혜의 지자. 영어도 위즈덤. 지혜, 사상을 알면 지혜로워지는지 해서 똑같이 지치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부분인데 이제 한국 사람들은 이제 농경사회였잖아요. 농경사회. 유목, 아주 먼 옛날에는 유목을 했겠지만 이제 정착을 하고 쌀농사를 짓다 보니까 이제 야채, 채소 같은 걸 많이 먹습니다. 그래서 잡식성입니다. 잡식성. 사람의 치아는 고기만 먹을 수도 없고요. 고기만 먹는 것도 아니고 채소만 먹는 것도 아니고 이것저것 다 먹습니다. 그래서 잡식성인데 특히 한국 사람은 이런 아주 질긴 성질을 많이 먹습니다. 음식 식습관이. 예를 들면 오늘 드신 거는 아주 부드러운 거가 많이 나왔는데 이제 김치라든가 얼타리고 같은 거 있죠? 알타리고 그거 정말 먹기 힘든 겁니다.
딱딱한 걸 먹기 힘든 게 아니고 질긴 거가 원래 먹기 힘든 겁니다. 질긴 거. 알칼리노 같은 것은 아주 질긴 섬유 있죠? 그걸 끓여먹는 것은 엄청난 그 힘을 가해줘야 끊어지는 겁니다. 그냥 뭐 고기라든가 뭐 쌀국수, 뭐 어묵 같은 거는요, 그냥 잘전 대충 씹어도 삼키기 전까지 이제 분해가 되거든요. 그렇지만 이런 김치나 섬유질, 깍두기에 있는 그런 질긴 파이버, 섬유질은 대충 씹어갖고는 절대로 분해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게 무슨 소리냐면요, 이가 원래는 이게 좀 뾰족뾰족했는데 한국 사람들은요 한 30대가 넘어가면은 질린 걸 많이 먹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여기서부터 송곳니서부터 어금니까지 일자로, 그러니까 작주처럼 되는 거예요. 일자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비교적 젊은 사람인데요. 지금 좀 전에 이 사람 같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엑스레이 사진인데 이가 이렇게 거의 평면처럼 되어 있죠. 평면처럼. 원래는 치아라는 것이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의 치아를 치과에서 해주는 것이 전 세계에서 제일 힘듭니다. 틀리도 그렇고 워낙 질긴 것을 먹기 때문에 조금만 밸런스가 안 맞아도 불편을 호소하시기 때문에 한국 치과의사가 실력이 제일 좋습니다. 제일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가 없고요. 독일 같은 경우는요, 틀을 대충 해줘도 불만이 없어요. 그냥 대충 뭐 삶은 고기, 제고기도 씹어서 이제 삼키면 되고, 빵 같은 것도 이렇게 녹여서 먹으면 되기 때문에 아주 쉽습니다. 그렇지만 한국은 너무 어렵습니다. 뭐가 어렵냐면 이 그림 지금 보여드린 것처럼 이걸 정확하게 맞춰줘야 됩니다. 정확하게. 그래서 송곳니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송곳니가 제일 중요합니다. 이 중에서 거의 성경에 보면 뭐 예수님이 뭐 모퉁이 꼴, 건축자의 버린 돌이 뭐 모퉁이 꼴이 되셨다고 하는 것처럼 여기 모퉁이에 있거든요. 송곳니. 근데 뿌리가 제일 깁니다. 사람 치아 중에서. 여기 보시면 여기 송곳니거든요. 송곳니가 뿌리가 제일 깁니다. 그래서 그 중요한 원리가 있는데, 아까 처음에 잡식성이라고 했잖아요. 사람은 잡식성이기 때문에요. 절대로 위아래로 음식을 먹는 사람은 전 세계에 한 명도 없습니다. 그렇게 갖고는 섬유질을 먹을 수가 없고, 반씩 비틀어서 45도로 입을 벌려서 45도로 이렇게 비틀어야 섬유질을 끊어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치아도요, 이렇게 각도가 기울어져 있습니다. 똑바로 서 있는 것이 아니고 약간 기울어져 있습니다. 보시면, 그 잡식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보시면 기울어져 있죠. 그리고 이 사진을 왜 가져왔냐면 저작계의 신이라는 것인데, 여기 보면은 사람의 신체의 비밀은 아직 한 98% 이상은 밝혀내지 못하고 아주 약간만
단점이 있는데, 여기 보면 뇌가 있잖아요, 여기. 뇌가 있고요. 그 밑에 치아가 있는데, 이 씹는 힘이라는 것이 굉장한 압력을 발휘를 하는데, 이 각도를 보시면 씹는 충격이 뇌로 가지 않습니다. 뇌 쪽으로 가지 않고요. 씹어 먹을 때 요건 정수리 쪽으로 갑니다. 씹어 먹는 충격. 이게 만약에 설계가 잘못돼서 각도가 뇌 쪽으로 돼 있다고 하면 아마 사람이 견뎌내지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잘 보시면 이 두개골 여기 거기를 피해서 치아가 이렇게 배열이 되어 있습니다. 배열이 되어 있고요. 이건 이제 다른 사진인데 실제 사진인데 보시면 저기가 뇌가 있고 그렇지만 이 방향을 보시면 거기를 피해서 이렇게 정수리 쪽으로 치아의 축이 향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살아남을 수가 있는데, 한 요즘 여기가 뇌의 중심이라고 하는데요. 여기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호르몬 분비, 성과체, 이런 거요. 이런 것들이 여기 있는데, 보시면 저희가 방향이 다릅니다. 씹어먹는 쪽하고요. 근데 만약에 이제 방향이 이쪽으로 해서 반납, 그리고 충격이 가면은 사람이 아마 오래 살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또 이 신기한데, 그 모든, 운동이나 역학에서 힘을 가하려면 축이 고정되어 있어요. 씨름이나 야구나 어떤 운동이든지 간에, 맷돌질을 할 때도 그렇고, 축이 고정이 되어 있어야 힘을 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엄청나게 단단한 섬유질을 끊어내려면 축이 고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특관적인 신기에서 그래서 조금 움직일 때는 축이 고정이 되어 있고요. 또 말하거나 큰 음식을 먹으려고 입을 크게 벌리면 축이 이렇게 고정이 되어 있다가 이렇게 갑자기 빠져나옵니다. 아주 신기하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설계를 하셨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주 특수한 점이죠. 보통 관절은 그냥 이걸로 끝나는데 여기는요, 처음에는 이렇게 움직이다가 크게 벌리면 쑥 빠져나옵니다. 관절이. 빠져나와요. 특수한 그런 관절이에요. 그 다음에 또 신기한 게 뭐냐면, 도장이라고, 도장 찍는 거 있잖아요, 도장이라고 해도 되고, 어떤 걸 찍어낸다고 이제 표현을 해도 되는데, 여기 보시면, 일하는 것이 정말 위에 이하고 밑에 이하고 따로따로 이렇게 생성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도장을 찍은 것처럼, 정확하게 도장을 찍은 것처럼 그런 모양으로 생겼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 특히 어금니 좀 있잖아요. 그래서 아주 신기하게 생겼습니다. 네. 대충 생긴 게 아니고 치아가 다 그렇게 이유가 있습니다. 생긴 이유가. 꼭 이렇게 고도의 공학자가 설계한 것처럼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 글 보시면 이 도장을 꽝 찍어가지고 유해를 예를 들어서 고무차들이랑 꽝 찍어서 필요, 이게 좀 주액을 나누고 필요 없는 거 제외하면 정확하게 밑에 이빨 형태가 나옵니다. 그래서 아주 신기하고요. 또 그 잡식성, 옆으로 이렇게 비켜서 씹어먹기 때문에 송곳니가 그래서 중요합니다. 예, 송곳니는 그 옆으로 씹어 먹는데 핵심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이렇게 수직으로만 먹을 때는 이 어금니가 이렇게 중요하지만 옆으로 비틀어서 씹어 먹기 때문에 송곳니가 뿌리가 길입니다. 그 다음에 또 나름 중요한 정보가 있는데 중안모, 하안모 해서 이게 1대1입니다. 보시면은 이 건강한 경우에는요 여기 눈썹 삐 같은 게 시간이 있으니까 긴 막 이게 잘 안 돼가지고 중안모, 하안모라고 해요. 보시면 눈썹에서부터 코끝 거울 보시고 한번 해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코끝에서 턱끝까지 길이가 일치하면 이게 건강한 안모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혹시 틀니를 하셨는데 틀니 하신 다음에 이 거울을 재보셔서 여기서 코 길이와 여기서 재는데 이게 좀 남는다. 그럼 그 틀니가 잘못된 겁니다. 틀니를 다시 제작을 해서 이 높이를 맞춰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통은 짧은 경우가 많고요. 또 긴 경우도 있겠죠. 긴 경우는 또 그걸 줄여가지고 이게 맞추는 게 좋습니다. 그건 지침을 이 정도로 삼을 수가 있고요. 다시 이 같은 그림인데 눈썹에서 코 밑에서 턱끝까지 해서 이게 맞는지 체크를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치아가 이제 망가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보면 이제 교모증이라고 해가지고 사실 수십 년 동안 이렇게 질긴 음식을 먹다 보면 이가 많이 닳아서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교모증이라고 하는데 여기 보시면 내 친구 이가 많이 닳아서 없어집니다. 여기 이렇게 이가 닳았죠. 그리고 금리도 닳습니다. 금리도 이제 여기 보면은 닳아가지고 구멍이 조금 났어요. 보시면. 그리고 보통 금이 치아보다 좀 약합니다. 약해서 치아보다 금이 더 빨리 닳습니다. 여기 보면 교모증 너무너무 많습니다. 교모증도 거의 전 인구의 80% 정도 교모증이 있다고 봐야죠. 40대 넘어가면 다 달아가지고 이건 빵꾸가 이렇게 깨지고 빵꾸나고 이렇게 있고요. 이제 여기 이게 에나멜 지뢰라고 하는데요. 사람이 뭐 겉옷이라고 할 수도 있고 갑옷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달아나가면 그 다음에 상아지를 하면서 이건 아주 푸석푸석 약합니다. 약해서 그 다음부터는 팍 해가 나갑니다. 그리고 이제 색깔이 좀 노라면서 붉은색을 띠게 되는데 거기 이제 안에 이제 혈관이 가깝기 때문에 그게 비쳐서 보이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흔한 질병이 뭐냐면 식용부 망어증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깨어나가는 거. 너무나도 많고요. 여기 보면 제 환자인데 여기 뿌리 쪽이 펴나가는 거 너무 많고 그래서 너무 많이 뿌리면 치료를 할 수가 없습니다. 발치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요. 이렇게 떼는 거고요. 그 다음에 크랙이라고 해가지고 금가루도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금가루도 너무너무 많고요. 여기 보시면 제 환자인데 여기 보시면 여기 금이 났습니다. 이렇게
여기 보면 또 금이 같고 깨졌고 금이 가다 못해서 이제 짜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주 흔합니다. 저것도 뺄 수도 있고 그냥 치료해서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도 제가 한다고요. 보시면 자 보세요. 여기 금 같고 금 같죠. 여기 크랙 있고 크랙 있습니다. 이렇게 금봉을 하면 좋을 것 같지만 수십 년 씹어먹다 보면 이게 빵빵 때리면 여기가 금이 갑니다. 이렇게. 예. 그래서 요새는 저 금봉을 잘 안 합니다. 이런 것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도 제가 한다고요. 여기 보시면 깨지고 금 가고 이게 똑같은 치아를 특수한 형광 촬영한 건데 이렇게 끝나고 보이고요. 그리고 구강 관리에서 상식적인 거 말씀드리면 치아의 구조가 범람질, 그 다음에 산화질, 그 다음에 치수라고 해가지고 신경혈관 이렇게 보통 세 가지 치아 자체는 이렇게 세 가지 층으로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범람질은 사람의 거옷 또는 뭐 갑옷이라고 비유를 하시면 되고요. 이게 뚫리면 여기는 약합니다. 약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색깔이 노랗거나 빨갛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기가 혈관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비쳐서 이렇게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젊은 사람 같은 경우는 충치가 많이 생기지만 나이가 30대, 40대 넘어가면 충치는 잘 안 생기고 충치라고 해야 치주병이 생깁니다. 예,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은 충치를 별로 걱정을 안 하셔도 되고요. 충치가 생기고 그러니까 이게 아까 사람은 자취성이기 때문에 여기 45도로 비틀어서 먹는다고 했잖아요. 그 비틀어서 먹기 때문에 여기는 뼈에 고정이 되어 있고 여기는 비틀어서 먹으니까 아까 여기가 깨져 나가는 겁니다. 아까 그 식용토 마모집이라고 그랬는데 여기가 이렇게 깨져 나가는 거고 여기는 크랙도 생기고 그런 것이 다 비틀어 먹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깁니다. 여기가 왜 깨지는지 시술질로 패이는 게 아니고 비틀어 먹기 때문에 보시면 여기는 단단히 고정이 돼 있어요. 뼈로 고정이 돼 있는데 여기를 계속 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치면은 힘이 여기에 집중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깨져 나가는 거죠. 예, 그런 원리로 이가 파괴가 됩니다. 치아의 역할은 뭐 식사를 하고 발언을 하고 또 심리적으로 어느 정도를 유지시켜주고요. 나이 연세를 보시면 치아 개수가 줄어들고 그래서 이제 독일 같은 경우는 연세 드시면 어머니 2개는 없어도 된다. 아까 7개라고 했는데 5개까지는 그래도 보존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구강 관리가 이렇게 중요하다 이런 것이고 이렇게 뭐 점수를 매기는 게 있습니다. 입안이 마르거나 씻기가 힘들거나 그런 거에 대해서 점수를 매기는 게 있고요.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래서 대표적인 문제가 뭐냐면 충치하고 치주염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충치는 노인분들한테는 잘 생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치아 구조가
그 변화가 생겨서 충치가 잘 안 생기는 구조로 바뀌고요. 그 대신 이제 아까 말씀드린 크게 금 가는 거, 깨지는 거 그런 것들이 많이 생기고요. 그러면 치주염 또는 뭐 풍치라고 부르는데 치주염이 뭐냐면 이런 식으로 그래서 뭐 치석이나 플러그가 밑으로 파고 내려가면 뼈가 녹는 그런 병인데 거의 그 이를 빼게 만드는 원인 중에 제일 많은 것이 치주염입니다. 충치 때문에 이를 빼는 경우보다 치주염 때문에 빼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치주염에 대한 정확한 원인도 잘 모르고요. 치료법도 획기적인 치료법이 없습니다. 되게 안타까운데 없습니다. 예. 그래서 관리만 잘 한다고 해서 뭐 안 생기는 것도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전신 질환하고 유전적인 원인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정확한 원인을 모르고요. 치료법도 속 시원한 치료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즘 이제 실험적으로 좀 해보는 치료가 있는데 PGRN이라고 해가지고 정형외과에서 관절이나 이렇게 놓는 주사 같은 거 있거든요. 그걸 이제 실험적으로 한번 와봤는데 많이 좋아졌다는 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도 속시원한 해결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치주병이 아주 제일 무서운 병인데요. 피해야 할 것들, 양치질을 반드시 하고 담배나 골다공증, 구강건조증, 당뇨증, 우울증 때문에 저항력이 떨어져 있는 것, 제가 볼 때는 이 구강건조증 아주 무섭습니다. 구강건조증이 굉장히 무섭고요. 당뇨병도 당연히 아주 무서운 그런 병입니다. 구강건조증이 있으면은 충치가 잘 생깁니다. 연세가 드셨어도 충치가 잘 생겨서 발치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여기 체크리스트 같은 게 있고요. 일이 많으면 혀도 짝짝 이렇게 금이 가는 경우가 있고요. 구강건조증 아주 무섭습니다. 네. 자가면역 질환이 있는 분도 이제 심장이 공격을 받아서 건조증이 생기는데 치료하기도 어렵고 입도 잘 안 벌어지고 치료하려고 이렇게 이걸 벌리면 입술이 쩍쩍 찢어지더라고요. 건조하니까. 그리고 충치가 말도 못하는 충치가 많습니다. 예, 아주 무서운 병이고요. 구강 건조증이 있을 때는 이런 식으로 하시고 커피나 알코올성을 피하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입냄새도 이것도 참 고치기가 어렵습니다. 입냄새도 잘 깨끗하게 청소를 해주고 하는데 내과 질환이 있을 때도 입냄새가 나는데 이제 이렇게 속에서부터 올라오는 입냄새가 있는데 그런 것은 치과의사로서 고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 입냄새 없애려면 치과 칫솔을 사용하고 혀도 닦아줘라 이런 거고요. 이렇게 혀도 닦아주고 네, 시술질은 저 같은 경우는 직업이 치과의사에서 당연히 이제 교육도 많이 돼 있고 시술질을 당연히 하시겠지 하는데 가끔가다가 안 닦는 분이 있더라고요. 절대 안 닦는 분이 있어요. 가끔가다가. 지금 많이 썼더라고요. 근데 제가 아까 그 얘기하니까 제가 이 관찰을 해보니까요. 치과도 비밀빈 부위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치열이 좋고
건강하게 유전적으로 타고난 사람은 계속 좋더라고요. 치가 오지도 않고 그냥 스크린만 1년에 한 번 받는데 계속 좋아요. 평생 거의. 근데 좀 안 좋게 교합이 안 좋게, 왜냐하면 이 사람을 비틀어 먹기 때문에 교합이 안 좋으면 계속 부정적으로 이렇게 쌓이거든요. 그리고 유전적으로 안 좋고 그런 것들은 옥수수처럼 빠져요. 그러니까 네, 좋은 사람은 계속 좋고 안 좋은 사람은 계속 안 좋더라고요. 그런 원리가 있는 것을 확실히 느꼈습니다. 뭐 성경에도 뭐 나중에 우리는 있는 사람은 더 하나님께서 더 해주시고 없는 사람은 그 있는 것까지 빼는다는 표현이 있는데 치아도 그런 것 같아요. 안 좋은 사람은요 계속 안 좋아요. 네. 치간 칫솔을 이렇게 좀 연세 드신 분들은 반드시 써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치아를 이제 열심히 닦으라고 하는데 또 제가 발견한 게 뭐냐면 잘 먹는 사람은요 치아가 저절로 깎입니다. 먹는 걸로 인해서 꼭 칫솔질로만 깎이는 게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이거 뒤에 어금니 있잖아요. 이거 뒤에 어금니 이게 칫솔질 잘 도달이 안 되거든요. 근데 잘 먹는 사람은요 거기가 깨끗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섬유질 야채가 잘 먹으면 그렇게 저절로 닦아줍니다. 거기가. 그래서 한쪽으로만 먹는 사람은요 안 먹는 쪽이 이끼가 껴요. 아무리 닦아도 이끼가 껴서 진짜 꼭 이끼 낀 것처럼 그렇거든요. 그러면 이쪽으로 안 드시죠? 그러면 실제로 안 드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잘 먹는 게 좋습니다. 사실 열심히 닦는 건 두 번째 얘기고요. 틀니도 분칠을 안 하려면 잘 껴서 사용하면 분칠을 안 하는데요. 틀니가 아파서 이게 자주 빼놓고 서랍에 집어넣는 분은 분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틀니를 분실 안 하려면 항상 입안에 있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주무실 때는 이제 잇몸이 쉬어야 되니까 주무실 때는 빼고 주무시는 게 좋고요. 마사지 같은 것도 해주시면 좋고요. 틀니 상태. 나비가 있는 경우는 이렇게 하라고 합니다. 나비된 쪽을 아래로 가게 해가지고 한 손으로 칫솔을 이렇게 닦으시고요. 통과비 환자도 이런 식으로 하시고 치매 아까 이런 치매 답이 없어요. 답이 없으니까 미리 치료하셔야 됩니다. 치과에서 치료가 불가능합니다. 당뇨 아주 무서운 병입니다. 당뇨를 관리를 잘 하셔야 되고요. 잇몸 마사지 이렇게 하시면 좋고, 류마티스 관절 이것도 아주 무서운 병인데 이런 식으로 심한 분들은 이렇게 칫솔을 변형시켜서 구강 운동 이렇게 허리 운동을 하시고 안면 체조 같은 거 이런 식으로 운동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할 수 없이 이가 빠졌을 경우는 임플란트를 이제 많이 하시잖아요. 임플란트를 할 수밖에 없는데 정말 임플란트 많이 하시죠. 요새 틀리면 아무래도 불편하시니까 임플란트를 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실제 환자를 페이스를 좀 보여드리려고 모았습니다. 보면은 여기 이제 전에 틀니를 해가지고 여기 틀니 흔적이고요. 여기 틀니 있고 여기 좀 까만 것이 망가져 있고요. 그러면 아까 거기 임플란트를 했고 이 2018년도거든요. 2018년도인데 딱 보면 2018년도에 여기 아까 벌써 이제 임플란트가 바뀌었습니다.
예. 지금 2021년도 같은 사람이요. 3년 지나서 보면 이제 여기 아까 처음에 여기 시작했다가 여기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지금 22년도로 바뀌었고, 그 다음에 보시면 22년도인데요. 또 여기가 망가졌어요. 보시면 다시 백을 해볼게요. 22년 2월달만 해도 여기가 이렇게 있었는데요. 여기 조금 끝에가 안 좋거든요. 보니까 이가 흔들려서 여기 이걸 뺐습니다. 이렇게. 네. 제가 이걸 보여드리는 의도는 이가 의외로 신속하게 망가질 수 있다는 거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2022년도 같은 해에 이걸 임플란트를 했는데 보시면 또 여기가 망가져요. 다음에 건강해 보이거든요. 저도 오래 쓰지 않을까 싶은데 하루 다음에 함을 당겨가지고 할 수 없이 뺐습니다. 이가 막 흔들흔들하고 아파가지고 뺐습니다. 이게 치주염인데요. 근데 여기 보시면요, 임플란트 했는데 매년 지나니까 여기가 또 뼈가 나와요. 여기가. 네. 여기도 좀 뼈가 들어갔고, 이게 현재 진행형이 되는 것이고, 여기도 보면은 이런 식으로, 이분 이제 저기 70대 남자분이신데, 이분도 힘이 잘 안 나와서 그런 건지 몰라도 이렇게 다 썩습니다. 여기 이쪽이, 치료부 쪽이. 썩어서 여기 벌써 굳어졌죠? 여기도 굳어졌죠? 네. 그래서 보면 여기 21년도인데요. 21년도 뭐 이런 식으로 보이는데요. 21년도 굳어져가지고 이제 아까 했는데 22년도 되니까 또 여기가 좀 빠졌습니다. 네, 그래서 거기 임플란트 했어요. 했죠. 근데 보시면 22년도 되니까 여기도 또 부러졌어요. 여기도 부러질 것 같아요. 여기 정도. 그래서 22년도 같은 해인데, 23년도죠. 1년 후인데 여기도 빠지고 여기도 빠졌죠. 예. 그러니까 뿌리가 썩는 분들은 이렇게 쉽게 이가 빠집니다. 이건 다른 분인데, 여기 보면 여기가 많이 썩었어요. 여기 많이 썩고 여기도 뼈도 다 녹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22년도인데요. 작년이죠, 작년. 보시면 22년도에 여기 아까 썩은 게 많이 썩었습니다. 22년도 여기 이게 다 망가지고 치주병 때문에 망가진 거 뺐고요. 이렇게 진행형으로 됐고요. 이분은 13년도 사진인 것 같은데요. 아닌가? 15년도 2년도 여기 빠졌죠. 그래서 2021년도 보면은 자, 여기 보시면 2015년도에 치아가 아주 건강했거든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아주 건강했는데 크랙이 났는지 크랙이 굉장히 많습니다. 크랙이 가면은 크랙이 심해지면 신경이 오염이 돼서 신경이 아프기 때문에 신경치료를 했습니다. 2021년에 신경치료를 해서 씹었는데 근데 22년 되니까 또 이 뿌리 쪽이 조금씩 녹기 시작합니다. 녹기 시작해서 23년도 되니까 이거 엄청 커졌어요. 그래서 이건 도저히 제가 뿌리를 자르는 치료를 했었는데 얼마 안 돼가지고 발치를 했습니다. 이렇게 23년도
치아라는 게 망가진다고 하면은 굉장히 순식간에 파괴되면서 망가진다 하는 것을 많이 경험을 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관리를 잘 하셔야 되고 또 치과에서 적절히 치료를 받으셔서 건강하시고 또 여러분도 이렇게 건강한 몸으로 병원사역 잘 생산하시고 자신이 얻은 날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사람들을 조언하는 도구로 쓰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